안녕하세요. 사람 앞일은 정말 모른다는 말이 요즘 들어 뼈저리게 와닿는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모든 건 뿌린 대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하죠. 저 역시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으며 항상 제 언행과 제 행동에 조심하는 편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란 저는 21살이 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워낙 못 살기도 했었고 빨리 시집 가는 것도 가정의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네 오빠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시절 가부장적인 남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착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참 좋아해 주었죠. 전 그런 남편을 만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다행히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아 제 인생은 결혼 전과 결혼 후 이렇게 180도 달라졌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친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예. 너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내가 학교라도 보내줄까? 너도 공부에 아쉬움이 있을 텐데 애 없을 때 빨리 해야 한다. 아, 정말요? 어머님이 저 학교 보내주실 거예요? 저야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민폐를 끼쳐도 될까요? 그런 걱정은 말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게 해주마. 우리 가족인데 그럼. 감사해요. 저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학교 보내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저에게 학교까지 보내주시며 저를 딸처럼 여기셨습니다. 전 그런 시부모님 덕분에 시집을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워낙 배움에 목이 마르기도 했었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후회로 남지 않겠냐며 공부를 권해주셨죠. 전 그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 공부도 마칠 수 있었어요. 제 은인이죠. 제 나이 또래에 대학을 나왔다는 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워낙 동네에서도 성품이 좋으셨고 잘 사는 집이기도 했으니 마음의 여유도 많으신 분들이었죠. 그런 시부모님의 성품을 쏙 빼다 박은 것이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남편에겐 형제가 형 하나 있었어요. 물론 형도 결혼을 하였었고 저에겐 형님도 계셨죠. 태생부터 부유하게 자란 형님과 다르게 저는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이죠.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선을 봐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은 서로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동선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만 해도 몇 명이야? 아니 못 사는 집안에서는 꼭 애를 그렇게 낳더라. 아우 구질구질. 뭐라고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렇죠. 그래도 우애도 좋고 단 한 번도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어요. 구질구질하다뇨. 동서야 뭐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두 발 뻗고 자겠지만 아무래도 동생들은 힘들지 않겠어? 동서도 참 대단하다. 무슨 뜻이에요? 형님, 항상 말에 늘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뜻은 아니겠죠. 전 형님이랑 좋은 동서관계로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봐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종종 얼굴도 봐야 하는데 잘 지내면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뭐? 아, 가족? 격이 맞아야 가족이지.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억지로 보는 사이인 거 몰라?
난 동서랑 엮이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 알겠어? 어머님도 참 보는 눈도 없지. 어떻게 저런 애를, 아휴. 입혀줘, 학교 보내줘, 먹여줘. 아주 이건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돈이 얼마야. 도련님도 보는 눈도 없지 참. 어미 지금 말 뭐라고 했냐? 거지 동냥? 너네가 알던 그네 맞냐? 어쩜 그리 아픈 말만 싹싹 골라서 손아래 동서에게 면박을 줘? 아, 어머니 오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동서가 너무 말대답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지 뭐예요. 죄송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다 평등한 거야. 말 조심하렴. 네가 윗사람이니 마음 좀 넓게 쓰고, 어? 다행히 뒤에서 듣고 계신 시어머니가 형님을 혼쭐 내주어서 형님은 죄송하다고 하였어요. 저한테 하는 사과는 아니었지만요. 태생부터 저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한 것인지 형님은 늘 저를 좋게 보진 않았고 저와 제 남편이 잘 지내는 꼴마저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에게 종종 혼돈하곤 했어요. 어머님은 늘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님에게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다고나 할까요? 전 그런 시부모님에게 늘 감사했고요. 새아기랑 크네, 내 방에 좀 들어오거라.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건데 너희 하나씩 물려주마. 며느리들 다 들어오면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자, 여기 하나씩 바꿔라. 와, 너무 예뻐요, 어머님. 그래도 귀한 물건인데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며느리 생기면 꼭 물려주고 싶어요. 아유, 그렇게 예뻐? 그네는 어떠니? 이게 생긴 건 이래도 아주 귀한 물건이야.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거든. 아, 근데 어머님, 저랑 동서랑 똑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늘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 동서가 절 어떻게 보겠어요? 가뜩이나 요즘에도 말대답을 얼마나 하는데. 아니 큰애야, 작고 큰 게 뭐가 중요하니? 넌 이 물건이 어떤 뜻인 줄 모르겠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물건이야. 참 실망스럽구나. 뭐든지 동서보다 네가 더 좋은 거, 큰 거 갖고 싶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 그래야 애도 생기는 법이지. 아, 어머님이 이렇게 동서 앞에서 저를 면박 주시니까 제가 뭐가 돼요? 좀 말 좀 가려해 주실래요? 형님,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저희 생각해서 이렇게 주신 건데 얼른 받으세요. 넌 가만히 못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변했어, 알아? 저까짓 게 뭐라고? 형님은 저렇게 막말을 한 채 방을 나가버렸죠.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저보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본인 앞에서도 저러는데 제 앞에서는 오죽하겠냐고요. 뭐 워낙 아나무인 형님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에휴, 미안하다. 그네가 워낙 곱게 자라고 귀하게 자라다 보니 자기 위에는 누가 없더구나. 너한테 어떻게 할지 참.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옆에만 계셔주세요. 넌 참말도 예쁘게 하는구나. 그나마 내 옆에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한테만 하는 말이지만 큰애가 정이 없잖냐.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딸처럼 구는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너도 편하게 지내라. 형님과 관계가 어그러질 때마다 오히려 전 어머님과 더 돈독해질 수 있었어요. 어려서 가난하게 자란 어머님은 제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어머님과 아버님께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형님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첫 장손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집에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조금 더 왁자지껄 해줬습니다.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큰애야, 고생 많았어. 우리 집에 장손이 태어났구나. 아주 장군감이야. 아주 똘똘하게 생긴 게 장차 큰 인물이 되겠어.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이 집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큰 인물이 되어야죠. 이게 보통 재산인가요? 그래. 어쨌든 애 낳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며칠 푹 쉬면서 몸조리 하거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고. 시어머님은 좋아하셨지만 뻔히 재산을 바라는 큰형님을 달가워하진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형님이 참 욕심이 많게 느껴졌고요. 어련히 알아서 물려주실 텐데 벌써부터 재산을 탐내는 형님이 어찌나 속물처럼 보였는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조카는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랐죠. 정말 아이가 이렇게 싹퉁머리가 없을 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어려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저로서는 조카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형님은 그저 아이를 싸고 놀 뿐이었어요. 아, 작은 엄마,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요. 오늘 이따가 친구들 와서 먹을 건데 엄마는 오늘 바쁘대요. 그럼 작은 엄마가 해줘요. 미안해, 준우야. 작은 엄마는 오늘 시장도 가야 하고 할머니 심부름도 해야 해. 대신 내일 만들어주면 안 될까? 아, 먹고 싶다고. 당장 해달라고. 아, 짜증나네, 진짜. 엄마한테 다 말해버릴까 보다. 여기서 작은 엄마가 제일 낮은 사람 아니에요? 뭐? 준우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말을 예쁘게 해야지. 어른한테 소리 지르고 떼쓰고 그러면 되니? 혼나야겠구나.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동서, 왜 그래 우리 아들한테?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웃겨 진짜. 나한테 화난 거 준우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애가 좀 졸을 수도 있는 거지. 애가 없어서 그런가? 사람이 왜 이렇게 뻣뻣해? 형님, 아이한테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준우가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형님이 잘 가르쳐줘야죠. 결혼한 지 오래되도록 아이가 없던 저에게 형님은 늘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거다.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항상 아들을 감싸고 두셨어요.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난임 여성은 난임 여성이 안다고 아이 없는 이 서러움을 누가 할까요? 전 그래도 조카의 버릇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형님에게 말을 했죠. 형님, 이렇게 싸우고 들 게 아니에요. 준우가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어른한테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엄마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욕먹지 않게 크기를 바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형님이 가르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닥쳐? 우리 장순한테 지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주 웃기는 짬뽕이네 이거. 애 없는 네가 애를 키워봤어? 너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걸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니? 이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기가 막히네요. 정말 본인이 애를 얼마나 망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애를 감싸고 들면 단주라는 게 정말 우습네요.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조카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시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져 갔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전 살뜰히 보살폈고요. 어려서 절 걷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접받고 살게 해주셨으니 이건 당연히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부모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한번 노쇠해지기 시작한 시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셔서 간혹 치매 증상까지 보이셨어요. 아, 할머니 냄새나. 나한테 오지 마. 엄마, 할머니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 아, 짜증나 자꾸. 나한테 오려고 해. 짜증나게. 동서, 어머님 좀 케어 똑바로 할 수 없어? 애가 싫어하잖아. 아휴, 어쩜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는지. 어머님, 아버님 케어는 동서 전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 좀 안 끼치게 해줘. 같이 산다고 이렇게 피해 주는 건 아니지. 알겠어? 아유, 짜증나. 형님, 주 누나 케어하세요. 말버릇이 어쩜 저리 못됐는지. 정말 너무하네요. 어머님이 그동안 준우랑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이 아프시자마자 바로 등한시했어요. 그리고 장조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불쌍한 아버님, 어머님은 저에게 수발을 받으며 뒷방 노인으로 하락했죠. 워낙 재산이 많으시던 분이었는데 아프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던 형님도 아픈 시부모님을 상대하기 싫었는지 그저 상속받을 재산 관리만 하곤 신경도 안 썼죠. 전 그런 시부모님을 살뜰히 케어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에 신경 썼고 병원도 다 모시고 다녔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마찬가지로요. 여보, 고마워. 자기 부모님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뒀다. 나도 장가 하나는 진짜 잘 갔고. 항상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지. 어머님이 그동안 베푼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라. 알잖아,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얼른 건강을 회복하셔야 하는데 어떡하냐 진짜. 너도 꼼짝없이 집에만 붙들려 있고 나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제 몸을 살뜰히 아꼈죠.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몸이 아프신 시부모님이지만 제가 건강했기 때문에 부모님 케어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병간호가 계속되었고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나 싶을 정도로 일이 터졌죠. 바로 일하다가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정태우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여기 아산병원인데요.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네? 아, 금방 갈게요. 정태우 맞나요? 아니, 몸이 어떻게 됐길래 바로 수술에 들어가요? 네? 상태라도... 남편은 건설 일을 하였는데 건설 일을 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남편은 긴급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그렇게 전 시부모님과 남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음은 속상하고 희망은 안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내려고 했죠. 하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득한 나날이었어요. 남편은 퇴원을 해서도 병간호를 받아야 할 지경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점점 더 쇠약해져 이젠 저까지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어요. 집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3명이나 되자 형님네는 저에게 더욱더 냉정하게 대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가족이 아니었죠. 아니, 서방님을 요양원에 모시던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던지 집에 병자만 우글우글 어디 멀쩡한 사람이 안 아프고 배겨? 형님, 말 조심하세요. 제가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 이 집에 공짜로 사니까 되는 게 없지? 지금 내가 동선에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셋 다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유, 우리 아들 정서에도 안 좋아, 알아? 집에 쭉 늙은이랑 환자만.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집만 오면 환자들인데, 아유.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준우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다니 진짜 너무하세요. 형님은 제 이야기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렇게 형님은 시부모님과 제 남편 꼴을 보기 싫어했어요. 정말 속상했죠. 하지만 그도 얼마 안 가 시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눈을 감았어요. 두 분 다 제가 임종을 하였고 그렇게 장례는 시작되었죠. 한평생 저에게 잘해주시기만 했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눈물이 나더군요. 한 번도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3일장을 끝내고 시부모님 장지를 마치고 연구차를 타고 오던 길 형님은 차를 세우더라고요. 동서랑 서방님은 어서 내려. 이제 우리 볼 일 없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건 아니지? 이제 알아서들 살아. 얼른 나가란 말이야. 난 이제 그 꼴 못 보겠으니 어서 나가. 아유, 구질구질. 드디어 해방이다. 형님은 저와 남편을 두 손으로 힘껏 밀며 저희를 차에서 몰아냈죠. 저희는 그렇게 길에서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눈물부터 나왔죠. 몸이 불편한 남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형님은 그렇다 치지만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마저 저희를 외면했어요. 전 그렇게 남편과 모텔 투숙을 전전하다 13만 원짜리 쪽방 한 칸을 마련했죠. 집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난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의 재산 모두 형님과 아주버님이 가로챘기 때문에 수중에 돈 한 푼 없었거든요. 얼마나 막막하던지. 미안해. 내가 형 좀 만나볼까? 아니 형도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진짜.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우리 연구차에서 쫓아낼 때 아주머님도 한패였어. 몰라서 그래? 우리 절대 안 만나줄 거야. 어차피 기대한 것도 없었지만
당신 산재 처리된 걸로 받은 보험금이랑 내가 벌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힘으로 살았긴 하잖아. 자기는 그냥 제 아래만 힘써. 병원 빠지지 말고. 나도 이제 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전 그렇게 일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이대로 살 순 없었기에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를 철저히 차단했고 외면했거든요. 전 악착같이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돌봤던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을 보살피며 얻는 기쁨도 컸죠.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서 괴롭기도 했어요. 괜히 저 때문에 남편까지 집안과 척을 진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최선을 다해 재활을 하였고 저 역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았죠.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집에서 나섰는데 웬 검정 세단 하나가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내려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인생은 정말 달라졌죠. 재수 씨, 잘 지내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대우 있나요? 안에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시죠. 아니, 아주버님이 여기엔 어떻게?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네, 들어오세요. 형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여보, 아주버님 오셨어. 일단 여기 앉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긴 하셨나 봐요. 아, 형, 어쩐 일이야?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형이 그렇게 가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우리 집엔 웬일이야?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전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수 씨한테 남긴 게 있어요. 저한테 꼭 부탁한다고 남겨줬는데 그동안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걸 너무 늦게 해주네요. 애엄마도 이거 알고 난리가 났었고 모른 척 하려고도 했었고 근데 도저히 엄마 생각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때 저도 아내 말에 그만 휩쓸려서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서. 아주버님이 하는 말은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바로 드셨을 때 저에게 남겨두었던 수원 광교에 땅이 있었거든요. 이걸 꼭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동생과 똑같이 분할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걸 알게 된 형님은 그 꼴을 보지 못했고요. 전 그 사실을 알고 분노에 떨었죠. 어머님 유언마저 다 묵살하려고 했던 형님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전 그 길로 바로 형님네로 쫓아갔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심보로 달려갔죠. 사람의 악의 끝이 어디인가. 전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발로 뻥 차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사정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어머머, 미쳤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게 정말? 내가 너랑 같은 급으로 보이니? 이 구질구질한 년이? 어디 팔을 들여? 너 이거 안 나? 어디 이게 무식하게 내 머리를? 이건 나! 아줌마, 이 사람 좀 떼나봐요. 네?
이 나쁜 거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광교 땅 네가 꿀꺽하려고 했다면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모은 재산 네 맘대로 다 꿀꺽하려고 하니? 이 천하의 나쁜 년! 인간이 그렇게 못되고 욕심 많은 건 알았지만 어떻게 유언까지 못 들은 척하면서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이걸 내가 몰랐으면 네가 광교 땅 꿀꺽하려고 했지? 어머니 네가 모셨니? 내가 모셨어, 알아? 이 나쁜 년! 넌 맞아도 싸! 더 맞아야 돼! 전 사정없이 형님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고 그걸 지켜보는 도우미 아주버니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아마도 도우미 아주머니는 무언의 저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 같았죠. 형님은 놀란 눈을 하고 어떻게 알았냐며 따져 물었죠. 어이없게 말이에요. 광교 땅이라니? 누가 그래? 아니 이 미친 게? 뭐 잘못 먹었니? 어디서 허튼 소리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주버님이 와서 다 말씀해 주시더라. 아주버님이 얼마나 네가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혔으면 집까지 와서 말씀해 주시겠어? 그래, 아주버님도 처음엔 네 말에 혹했겠지.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된다는데 근데 사람이 다 너 같진 않거든. 너처럼 끔찍하고 교활하진 않아. 넌 내가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라도 다 가져올 거야. 알겠어? 나쁜 년, 괘씸한 년. 형님은 아주버님이 저한테 언지를 줬다고 하자 배신을 당한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저를 뒤따라오던 아주버님에게 물건을 던지며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 사람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아주버님은 그 물건을 다 맞으면서도 형님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도운 형님은 아주버님이 말릴 순 없었죠.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말했어? 우리 준우한테 다 물려줄 건데 내가 젖갖고한테 이 집 재산을 왜 나눠줘야 해? 빈 몽뚱이로 들어와서 감히 이걸 꿀꺽 하려고 해? 난 절대 못 나눠줘. 우리 준우가 장손인데 다 준우 거여야지. 당신 미쳤어? 어쩜 이리 바보 같아? 그만해. 당신 그 욕심 정말 지친다. 어디까지가 당신의 욕심 끝이야? 그만 좀 해.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일군 재산인데 내가 왜 내 동생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꼴을 봐야 하는데? 이혼해.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준우도 그게 나을 거야. 당신 같은 엄마한테 잘하면 준우도 똑같아지겠지. 지금도 이기적인데 이혼해. 그리고 재수 씨한테 당장 사과해. 알겠어? 뭐? 이혼? 나 절대 못해. 이제야 이 재산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이혼은 무슨? 절대 안 돼. 알겠어? 미련한 놈. 아니 내가 이혼 소송 걸 거야. 당신이랑은 이제 하루도 못 살아. 알겠어? 끔찍해. 이제 그만하자. 어차피 사랑 없는 결혼. 형님은 끝까지 뻔뻔했죠. 아주버님의 이혼 요구에 저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동안 아주버님이 얼마나 형님에게 질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전 기세를 몰아 형님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어머님이 남겨주신 문서들을 받을 수 있었죠. 주지 마. 내 거라고. 저 빈티나는 거지년이 어딜 감히 우리 집 물건을 탐내? 얼른 안 나가? 야, 정신 차려. 작작하란 말이야. 너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아주버님한테 싹싹 빌던지 붙잡던지 하나만 해.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면. 알겠어?
지금 사태 파악 안 되니? 미련하고 모질하기도 하지. 지 욕심에 지 발등 찍었지. 아휴, 꼴 좋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를 비웃어? 니까짓 게? 너 내가 이대로 가만둘 줄 알아? 난 절대 이대로 못 물러나. 알겠어? 전 가수롭게 웃어줬고 그 길로 집에 가 남편을 다시 본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저희의 재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도 순순히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절대 합의 이혼이 되지 않은 형님에게 결국 아주버님은 소송까지 걸어야 했어요. 악녀의 끝이었죠. 다행히 법원은 아주버님의 편이 되어주었고 형님은 양육권, 친권 모두 뺏겼죠. 아주버님은 미련 한 톨 없다는 듯이 법원을 빠져나갔고 형님은 미련이 남았는지 저희 집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니, 외부인이 우리 집엔 웬일이세요? 얼른 나가세요. 이제 이혼까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준우는 면접 교섭일 때나 보세요. 이렇게 막 찾아오지 마시고. 상종을 말아야지 내가. 저런 인간이랑 말을 섞다니. 아우, 불결해. 아주머니, 여기 소금 한 바가지 뿌려줘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사모님 살아계셨을 때부터 못돼 처먹었더니 네 꼴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쁜 것. 소금이나 받아라. 아줌마까지 나한테 지금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너네 연놈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막내 사모님 내쫓았을 때 내가 너 사람이 아닌 거 알고는 있었어. 몸도 성치 않은 도련님이랑 사모님을 아유 천하의 나쁜 것.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얼른 소금을 가져다가 그 여자에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아주 꼴이 우스웠죠. 그리고 형님은 찍소리도 못한 채 나갔어요. 자꾸 찾아오면 아주버님이 접근금지 신청까지 한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한 덕분이었죠. 전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너무 행복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잘 걷다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내가 지켜주지도 못하고 혼자 외로운 싸움 힘들었지? 형도 고마워. 모른 척 할 수 있었을 텐데 형수랑 이혼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정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이제 더 잘할게. 우리 가족한테. 엄마 아빠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네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좋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그리고 그때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너나 재수씨가 고생 많았지? 아니야. 그래도 형 덕분에 다 찾았잖아. 그때 형이 모른 척 했으면 아마 우리 인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아주버님,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다 아주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재수씨 덕분이죠.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살뜰히 모셔줬는데 당연히 재수씨가 받을 만한 겁니다. 죄송해요. 이제 저는 준우만 잘 키우도록 할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이기적인데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할지 아득하지만 제가 아빠니까요. 아주버님은 굳은 심지를 보였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모든 걸 제자리로 찾아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전 그렇게 되지 않던 임신도 되어 아이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됩니다. 아이를 워낙 늦게 낳아서 늦둥이 엄마지만
그래도 아이가 주는 기쁨이란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더군요.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시간이 참 많이도 흘렀죠. 어머님이 주신 광교 땅은 지금 저에겐 엄청난 부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도 참 감사한 분이죠. 매번 잊기만 하다가 저도 글을 써봤는데 참 제 세월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형님이 낳은 장손 저희 조카도 오히려 아빠 밑에서 사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예의 바른 청년으로 자랐어요. 혹시라도 지금 역경과 고난에 힘들어하신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꼭 지금의 힘듦이 다 보람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도 참 아득한 세월 어떻게 버텼나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버티니까 이렇게 긍정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힘들더라도 꼭 이겨내어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언제나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